예, 이번 파일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네가 어떠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입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 있는데, 오, 황새네요, 황새. 멸종 위기종인 황새를 왜 풀어줄까요? 예, 자연의 황새 수를 좀 늘어나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풀어줘야 되겠죠? 잡으면서 풀어주면 안 되겠죠? 예, 먼저 다양성의 위기라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번성했지만 오늘날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다양성에 줄어들어서 멸종위기제에 되는 생물종이 있는데 이를 멸종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종을 1급과 2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멸종위기가 많다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주된 원인은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다고 나무를 베서 습지를 없애서 주택단지로 만들지요. 혹은 공장단지로 만들거나 뭐 농사를 지려고 없앨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살아갈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이 되겠죠. 무분별한 채집과 사냥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분별한 채집, 사냥. 그냥 막 식물들을 막 채집을 하고 동물들을 막 사냥을 했는데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냥을 하고 채집의 수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숲이나 서식지에 있는 생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되니까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죠. 또 외래 생물이 들어와 그 지역에 살던 고유 생물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얘기가 유명한데 여러분 시대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요즘 황소개구리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뉴트리나 얘기는 들어봤을 거고요. 다음에 다른 외래 생물 중에 우리 고유한 생물들을 살기 힘들게 하는, 원래 얘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잘 살았을 텐데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이 우리가 원래 살아있는 식물들 사는 데를 점점 침범해가지고 살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자주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도 문제고요. 기후변화도 문제죠.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많이 더워지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사막화가 되는 것, 기후변화가 되는 것은 서식지 환경을 바꾸는 일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대부분은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전 파일에서 다양성이 줄어들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멸종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인간들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불편하면 그나마 살 수가 있는데 하나가 불편하다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더 파괴하고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면 인간 자체가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삶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그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먼저 서식지 파괴가 가장 대표적이죠. 서식지 파괴. 두 번째, 뉴트리아. 이거 쥐예요, 쥐. 근데 크기가 진돗개만 해요. 정말 크죠. 이렇게 큰 쥐가 닥치는 데 갉아먹으면 외래종이 들어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쥐가 물고기 잡아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뉴트리아는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물이 더러워지면 아예 못 살게 되겠죠. 오히려 더 나쁜 환경오염에 강한 종, 우리들한테 그렇게 덜 필요한 종이 더 많아지고 우리들한테 필요한 종, 우리들의 자원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생물 멸종을 막고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인간 활동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된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실천해야 된다. 먼저 이거 대표적인 거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서울 근교에 터널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터널 짓는 산 위에 도롱뇽이 살았습니다. 근데 터널을 치면 산에 굴을 파는 건데
도롱뇽이 살기 위한 습지가 굴 때문에 줄어들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터널을 만들어서 습지가 줄어들어서 도롱뇽이 줄어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터널을 만들지 않고 도롱뇽을 살려줘야 되느냐? 문제는 터널은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도롱뇽도 살고 교통도 편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더 써서 터널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돈을 조금 더 써서 도롱뇽이 사는 곳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지 그냥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밀을 살리자라고 해서 우리밀을 키우는 거예요. 밀밭에서 농사를 질 때 외국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밀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토종 얼룩소를 키워요. 외국소를 요즘 육으로 한우가 아니라 육으로 외국소를 키우는데 왜냐? 싸니까. 그런데 토종 얼룩소를 키우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예. 그리고 외래생물종을 제거하는 거죠. 뭐 가시박이라는 외래생물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외래생물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자마자 제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외래생물종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종 얼룩소를 못 키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같이 마트에 갔을 때 혹은 인터넷 주문으로 토종 얼룩소 고기를 신청하면 조금 비쌀 거예요. 당연히 비싸죠.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토종 얼룩소 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토종 얼룩소를 더 많이 키우겠죠. 우리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밀로 만든 농산물을 소비를 하면 우리밀을 더 키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운동이나 지역사회운동이나 사람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 국가 수준에서도 즉 나라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 수준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 첫 번째, 멸종위기종을 지정했어요. 멸종위기종이 있어서 이거 멸종위기종이야 우리가 보호해야 돼 라고 법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관리에 법률도 제정을 하고요. 멸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어기면 범칙금을 내거나 아니면 형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하죠. 또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함부로 사람들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 종자는 종자은행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눈이 잦았던 올 겨울, 지리산 고지대에는 내린 눈이 고스란히 쌓여 있다.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지리산. 곰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제작팀은 눈 덮인 산을 찾았다. 반달 가슴곰은 멸종 위기종이고 반달 가슴곰의 반달 가슴곰 복원팀과 함께 전파 발신 추적을 통해 녀석들의 이동 경로를 쫓아가 보기로 했다. 전파 발신기를 달아서 찾아가 보는 거죠. 잘 사나 못 사나 관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다행히도 지리산에 현재 우리나라는 반달 가슴곰이 자연적으로 동면에 들어가지 않은 살고 있어요. 반달 가슴곰의 전파를 추적하며 산을 오르는 길. 녀석들이 활동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까지 올라가야 한다.
반달 가슴곰이 좋아하는 동면 장소는 온기가 도는 나무구멍 속이다. 극상림을 이루는 지리산의 참나무 숲은 먹이원인 동시에 겨울 잠자리도 돼준다. 숲이 건강해야 반달 가슴곰도 살 수 있다. 생물이 다양해야 반달가슴 먹이가 많아지겠죠. 전파를 추적하며 오르기를 한참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들이 발견됐다. 숲을 돌아다닌 곰의 흔적이다. 곰의 발자국은 크기가 매우 크면서 발가락 5개와 발톱 5개가 앞뒤발에서 모두 선명하게 나타난다.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가던 중 나무 위에서 한가로워 보이는 곰을 만났다. 나무를 잘 타는 반달가슴곰은 시야가 트인 높은 나무를 좋아한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보호종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죠. 멸종위기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멸종 1급은 정말 금방 멸종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과 함께 2005년 10월 지리산에 방세된 리마. 복원 사업의 성패는 야생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낯선 기척에 잠시 주춤하는 녀석. 그러나 이내 관심을 걷어버린다. 2005년 1월에 태어나 이제 막 1살을 맞은 리마. 야생에서의 3개월을 무사히 보낸 녀석은 이제 곧 첫 동면에 들어갈 것이다. 또 다른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자연 휴식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자연 휴식연제는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자연이 쉬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역시 국가가 하는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노력이 되겠지요. 196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지리산의 원시 자연 생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복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움 영상 다음 거 종자은행의 설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입니다. 이곳에 국내외 27만 2천 점의 종자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점의 종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목적은 종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는 것과 신품종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종자들이 소멸되기 전에 자연에서 수집하기도 하고 농가에 가서 수집해오기도 합니다. 보관된 종자 중 70%가 해외에서 들여온 것인데 대부분 국제기구나 공동연구를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종자들 중 심사를 거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골라 국가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저장합니다. 종자 저장은 중기 저장, 장기 저장, 동결 보존, 초저온 냉장법 등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중기 저장고입니다. 이곳은 영상 4도에 상대 습도 40% 이하를 유지하는 곳으로 종자들을 30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연구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곳으로 종자를 넣고 빼기 편한 용기에 넣어 사용하는데 종자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리카겔을 같이 넣어 수분을 잡아줍니다. 다음은 장기 저장고입니다. 영하 18도를 유지하는 곳으로 종자들을 100년간 보존 가능합니다. 대부분 중기 저장고와 똑같은 종자들을 장기 보존합니다. 이곳은 영하 18도로 사람이 들어가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결 보존실입니다. 이곳은 초저온 보존실로 영하 196도의 액화질소로 구성된 초저온 보존 용기에 종자들을 보관합니다. 뿌리나 줄기, 잎 등으로 번식하는 식물 조직의 생장점들을 떼어 급속 냉동시켜 보관합니다. 마지막, 초저온 냉장고입니다. 이곳은 영하 80도에서 DNA를 동결 보존하는 곳입니다. 금방 상하기 쉬운 영양체의 DNA를 추출해서 초저온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자은행에서는 종자들을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 중인 종자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이상이 있는 것은 새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자원 고갈의 위기.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환경오염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힘은 바로 유전자원의 보존에서 시작됩니다. 예, 생물 다양성 중에 유전자 다양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종자은행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웹페이지네요. 생물 다양성 협약의 목적, 내용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자라고 되는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여기가 보시면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속에 생물자원 DB, 생물 주요 활동 소식 자료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국가생물 종목록도 있고요. 다운로드도 가능하네요. 다음에 생물 다양성 통계도 있고요. 바로가기 서비스로 여러 가지 있고 생물 다양성 QR코드 등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정도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부 다 여기 보시면 또 사이트 중에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를 계속 가보면 그리고 이렇게 국가 수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협력을 합니다. 나라마다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합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얻는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 국가 간의 원칙을 정하는데 이것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국제협약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10년 되는 협약도 존재합니다.
보충 심화 자료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다양성 협약이 존재하는데, 먼저 생물 다양성 협약 CBD라고 되어 있고, 사막화 방지 협약 UNCCD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내려보면 기후 변화 협약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관련한 국제 협약이고, 우리나라와 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예.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당장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나이가 있죠. 제가 살면 3에서 50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교과서 이 내용이 필요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10대입니다. 90년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100년 살 겁니다. 저보다 오래 살죠? 그러면 제가 무엇인가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인가 보존해놔야 여러분들이 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더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다양성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용 정리 한번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먼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서식지 파괴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지요.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도 다양성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쪽에서 생물 다양성 보는 국가적 활동 중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정해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서 멸종을 예방하고 있지요. 다음에 국가가 지정해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국가 차원에서 지정해서 보호합니다. 즉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죠. 야생동물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전자도 관리해서 종자은행,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의 종자은행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지요.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단원 평가 문제를 한번 보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활동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전기에너지 절약, 친환경 농산물, 외래 생물을 애완용질로 보호한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산에 도토리와 야생화 등을 채집하는 등을 삼간다인데 3번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완용을 길러 보호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 풀거나 진짜 우리 생물 바깥으로 여러분들 통제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다음에 종자은행이죠. 종자은행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생물자원의 가치를 돋는 전문가들은 다음 파일에서 따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